정재훈님 안녕하세요. 선두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안김님 안녕하세요. 누리꾼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백다나님 안녕하세요. 숙경입니까? 아니면 수경입니까? 수경정님 안녕하세요. 이녹정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인님 안녕하세요.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와우와우 유튜버 안녕하세요. 네, 쭉 올라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시고요. 박진혜님, 박정선님, 홍숙기님, 꿀벌님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혹시 코멘트 하실 것이나 또 인사 나눌 것이 있으면 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행사도 사실은 우리 작년도 그렇고요. 옹달샘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싶었지만은 역시 이 옹달샘 상황이 어렵습니다. 문을 닫은 상태이고 이번 행사도 얼굴을 맞이하고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마지막 날은 옹달샘에서 공연 또 문화 행사 이런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간혹 아침 편지를 20년 동안 써왔는데 어떻게 매일 그런 편지를 씁니까? 어떤 데서 영감을 얻습니까? 글감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아침 편지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아침 편지를 좀 읽어드리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아침 편지를 쓰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뒤에 숨긴 이야기들을 가볍게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편지를 아껴주는 여러분들과 또 올해의 아침 편지를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2022년 이민년을 맞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따뜻한 곳에서 시청하시면서 오늘 읽어드리는 공감이 되는 이 아침 편지 이야기에 마음을 나눠주시고 함께 웃어주시고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충주까지 전달된다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면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연락도 하면서 따뜻하게 서로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또 소중한 분들하고 또 함께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서로 사랑, 감사 나누는 또 기운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 사랑과 감사를 주시는 방법은 모두 알고 계시죠? 댓글입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오늘 채팅창에도 정주영님, 고도원님 바쁘신데 수고 많으시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며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침 편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꾹뻑입니다. 박현주님 안녕하세요. 오늘 링컨 학교에 갔었어요. 네, 맞아요. 오늘 링컨 학교 독서 캠프를 마쳤는데 돌아가는 아이들이 저한테 형님 다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가운데 틀림없이 훗날 이 링컨 학교의 경험이 저희가 이제 위대한 시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책도 읽는데 위대한 시작의 첫 출발점이 들이라고 믿습니다. 홍숙희님 20년 동안 보내주신 편지 글들 고맙습니다. 와,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대단하십니다.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 쓰셨던 분. 네, 맞습니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글 좀 쓰는 분들 만나서 가끔 얘기하면 글 쓰는 거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힘들지. 대통령 연설문 하나만 써봐. 이런 얘기합니다. 조연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좀 소개할 책은, 그 소개할 글은 2021년 아침 편지 톱 3입니다. 어떤 아침 편지가 가장 사랑받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내부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 3위부터 먼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에 보내드린 편지입니다. 제목이 5년 안에 하고 싶은 꿈,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5년 안에 하고 싶은 꿈, 옹달샘 앤드 쉼터. 내가 운영하는 상담실은 나의 편의상 예약제로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1시에서 6시까지만 운영한다. 그런데 상담하겠다는 내담자가 너무 많아서 최소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 이상윤 약사이신 분입니다. 이상윤의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에서 뽑은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상윤님의 암투병기를 읽다가 5년 안에 하고 싶은 꿈, 이 대목에서 울컥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꿈은 더욱 절실합니다. 옹달샘 앤드 쉼터를 꿈꾸는 것만으로도 생기가 돌고 이미 투병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오늘 혹시 이상윤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약사분이신데 암 투병을 하면서 낸 책이 외롭다, 참 좋은 일이다. 이 책을 제가 전달받고 단숨에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싶었고, 좀 다시 또 좀 힘들어졌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꿈꾸는 것이 5년 안에 하고 싶은 꿈, 그것이 이제 상담실 그리고 쉼터를 꿈꾸는 것이에요. 요즘에 정말 건강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따금 그 전화를 받게 되면은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멘토로 섬겼던 그 스승 한 분이 계신데 지금 2달째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뇌졸중에 쓰러지셔서 의식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그 따님이 받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저보다 한 나이가 한 10살 위인 선배인데 통화를 하다가 도원이 운동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으면 나처럼 돼. 몸이 아픈 분도 많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와 대화하면서 또 산책하면서 회복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적인 면역력 또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명상하고 또 책 읽고 아침 편지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일 때문에 크게 낙심한 분하고 긴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 쓰는 사람의 길이다. 걱정, 근심 많고 상처받고 어려움 겪는 그게 없으면 글이 좋은 글이 나오지 않는다. 그분이 이제 동감을 해주셨어요.
지도자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 나누면서 시간을 2021년 마지막 통화를 좀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랑받은 편지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는 편지죠. 아마 바로 이제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편지인데 2001년 8월 1일 이 아침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 보낸 편지입니다. 제목은 희망이란 이런 편지죠.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신, 저희 때는 노신이라고 했습니다. 루신의 고향 중에서. 제가 이렇게 썼죠.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이 글도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글입니다. 사실은 이 노신의 루신의 희망이라는 구절은 아버님이 그어놓은 밑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시는 대로, 더러 아시는 대로 시골교회 목사였는데 독서가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평가받던 분인데, 저에게 남겨준 것은 책이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긴급조치 9호에 이제 제적이 되고, 한 10년 고생했습니다. 이력서를 받아주지 않는 서울의 광화문 거리를 걸으면서 오늘은 한강으로 가나, 아니야 한강보다 고층 빌딩이 더 빨라, 이런 생각하면서 절망의 길을 걸었던 그때 아버님이 물려주신 책을 들춰보다가 아버님이 그어놓은 밑줄 하나 발견한 것이 희망이란 구절입니다. 이게 저를 무릎 꿇게 했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치 이제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골교회에서 마치 어린 아들에게 설교할 때 그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아, 희망이 무엇인지 아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희망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땅에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아버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이 고돈의 아침 편지가 있게 됐고 옹달샘에 있게 됐고 2020년 제가 꿈꾸는 것의 새로운 길이 됐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퍼스트 무버라고 얘기합니다. 퍼스트 펭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곳에 길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길이 났는데 또 가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길이 소멸됩니다. 소멸되지 않는 길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홍숙기님께서 글을 좀 남기셨네요. 이장원님도 글을 주셨고, 네, 개인의 면역력, 유체적인 면역력, 특히 믿었던 신앙 후배에게 배척당한 지 근 3년이 지나갔네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기까지 조직 내에서 그 후배와 내 사이를 오가며 섬뜩하게 하던 교우분들에게서 작해오 나무 흔들어내는 성경 규제를 떠올리며 절망의 때 희망으로 고도원님 편지 글들이 큰 위안이 되었던 지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한창호 님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면역력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홍숙기님 신앙생활은 상처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지도자의 길이기도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 쓰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 상처가 없으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진부한 얘기가 있잖아요. 진주, 상처 난 조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늘 교회 울타리, 성전의 그 휘장을 탁 젖히면 그곳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청년 시절에 저희 아버지하고 나눈 기억이 납니다. 형, 고두원쌤, 저 링가학교 10기 조준우예요. 오, 반가워. 오늘 갔는데 준우구나. 그래. 큰형이다, 큰형. 박현준, 2분 스피치의 힘, 아침 편지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2분 스피치의 힘은 11년 됐죠. 링컨 학교 만들면서. 2분 스피치가 이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거든요. 그게 즉흥 연설입니다. 그 얘기는 준비되지 않은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멸의 서사시, 무의식의 서사시라고 합니다. 인류가 남긴 그 스피치 가운데 가장 고매한, 가장 성숙된, 숙성된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서사시 이렇게 부르는 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2분 스피치를 만들었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홍숙기 자매님, 신앙 후배를 배신 배척 당했다 하시기 전에 나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면 배신 배척 당했다기보다 신앙 후배는 다른 생각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다르게 보게 됩니다. 네, 의견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대망의 위리 편지입니다. 지난 1월 1일에 보낸 편지인데요. 1년 전 됐습니다. 같은 길, 다른 길. 어제 걷던 길을 오늘도 걷는다. 길은 같은 길이지만 어제 걷던 길은 더 이상 오늘의 길이 아니다. 길은 같은 길인데 길은 길이 아니다. 어제 만난 길, 오늘 만나는 길, 새롭게 태어나는 길. 박영신의 옹달샘에 던져보는 작은 질문들에서 뽑은 대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0년 지난 한 해, 딱 1년 전 얘기죠. 참으로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새해 2021년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길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건강한 길, 치유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바람으로 썼는데 역시 금년 한 해도 참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이건 그대로 새해의 글로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세 편의 아침 편지를 읽으니까 저도 기분이 새롭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들도 떠오르고 어떻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새해를 보낼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명상도 하고 생각 다듬고 산책도 하고 견뎌내고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옹달샘 지키고 제 자신과 그리고 아침 편지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침 편지를 쓰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편지를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 사랑을 나누고 또 희망을 꿈꾸고 또 함께 공감하고
함께 표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 하는 것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게 요즘에 아침 편지, 이 마음의 비타민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콜링, 사명감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저에게는 좋은 글감이 듭니다. 또 오늘 채팅창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침 편지 읽고 또 공감될 때는 특히 느낌 한마디에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예나 님도 오늘 들어왔네. 선생님, 저 10기 독서 캠프 예나예요. 아이쿠야. 네. 리님, 소멸되지 않는 길, 옹다쌤 좋은 길 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아침 편지하고 그 다음에 새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켜켜이 쌓인 시간들. 반복과 지루함은 동의어가 아니다. 반복은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자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며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켜켜이 쌓인 시간들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 무르익기 위한 축적의 시간을 지나는 중이다. 박지연의 안아줄게요에서 뽑은 대목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 또다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2년 동안에 걸친 코로나로 전대미문의 어두운 터널에 갇힌 채로 켜켜이 쌓인 반복과 지루함의 시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더욱 견고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네, 2021년이 아프고 또 어렵고 또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이 더 큰 한 해이셨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꿀벌님, 어떤 길이든 아침 편지와 함께라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대머리님도 있어요. 오산희영. 안녕하세요, 고도원 선생님. 이번 독서 캠프 십기였던 김관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이예나님, 선생님 그리워요. 네. 남윤용님, 견뎌내고 격려하고 사랑과 희망을 나누며 켜켜이 쌓인 시간들로 점점 더 단단해질 것이다. 2021년 마지막 그 감사함이 큰 한 해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백탄양님, 선생님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내게 남은 삶이 2022년 한 해뿐이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1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할 겁니다. 바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1시간. 그것이 철학적인 글인지 혹은 다른 종류의 글인지 시인지 묻지 않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 시간에 나는 글을 쓰겠습니다. 로제풀 드루아의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글을 쓰겠다는 저자의 마음이 절절히 다가옵니다. 저도 삶의 마지막 날까지 아침 편지를 쓰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한 해뿐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아침 편지를 쓰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이 책을 근래에 이제 발견을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꿈이 건강하게 세상 소풍 마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보내고, 세상 소풍 마치는 그날 아침까지 아침 편지 쓰고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분의 사연을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규옥 님이 보내주신 게 사연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연애할 때 고도님 사인회에 갔었고, 서건회원으로 미력하게나마 옹달샘 발전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방학 때 링컨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데, 고도원의 아침편지 인연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루시인의 가지 않은 길을 매년 보내주실 때마다 그 마음으로 지금의 옹달샘, BDS 아시죠? 이제 꿈너무 꿈 국제형 대안학교인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네르바도 도입되어 있고, BDS까지 온 것 같아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편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옹달샘에서의 휴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만 아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할까요? 몽골에서 말타기를 신청했다가 임신한 걸 알고 참가하지 못했던 일이 가장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고도원의 아침 편지 그리고 옹달샘의 발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그래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몽골에서 말타기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쉽습니다. 사실은 산티아고 순례길도 지금 2년째 못 갔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열리나 싶습니다.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은 김혜자님의 사연입니다. 행복, 아침 편지는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 행복입니다. 충주에서 첫 삽을 뜨던 그날은 지금은 20대 중반이 되어버린 아들 둘이 10대 초반을 넘어설 때였습니다. 그랬군요. 지금도 링컨학교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벽돌의 이름을 파고 이루마의 연주를 듣던 그날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10년이 훌쩍 지나 20년을 앞두고 있는 옹달샘은 생각만으로도 미소를 짓게 하는 행복입니다. 저도 행복입니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거나 함께 하지는 못했어도 옹달샘은 늘 마음의 고향입니다. 늘 그리워하기만 했던 아침 편지와 함께하는 여행, 사전 예약을 해두고 기다리는 마음이 또 다른 행복을 전해주는 아침 편지는 행복입니다. 나의 새로운 모습인 자녀를 키우면서 어떠한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되고, 어떠한 모습을 남겨줄까를 생각하면서 나도 자녀도 부모를 기억할 자리가 필요하겠다 싶어 쉼이 있고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묘자리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마음만 있을 그때에 리멤버 옹달샘 메모리얼 파크, 여기에 메타파크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멤버 옹달샘 메모리얼 메타파크가 나를 불렀습니다. 고민. 좀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찾아온 경과 보고, 엊그제 줌으로 했었죠. 설명회에 참여하면서 2번도 생각하지 않고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와 자녀를 통해 이어질 생명, 그 생명을 만나며 다시 기억해줄 공간, 그것이 아침 편지이기에 옹달샘이기에 평강입니다. 안식을 누릴 행복한 공간, 그래서 옹달샘은 또 행복입니다. 지금은 아들과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으로 이어질 손자와 손녀의 교육을. 옹달샘이 있기에 그 또한 행복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행복한 공간. 아침 편지는 행복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어드리면서 또 이걸 선정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았어요. 좀 길어 보이지만 저에게도 위로가 됐고, 용달샘은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을 견뎌내면서 이곳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곳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발자국들, 흔적들, 우리가 시간과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용달샘의 좋은 메모리얼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또 어느 교수님이 이제 제안해 주시고 해서 시작한 것이 메모리얼 메타파크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은 최영애님의 사연입니다. 매일의 아침 편지는 하루를 시작하며 읽는 글이고 그 내용에서 내게 온 하루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매번 같은 생각과 느낌은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고 있는지, 내게 어떤 힘과 용기를 줘야 하는지,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옹달샘을 만나고 아침 편지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행운입니다. 저는 아주 복 있는 행운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글을 주셨고요. 이 마지막은 인스타그램에서 안유지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지금은 내 맘인 제가 20년 전 뜨겁게 연애하고 열정이 넘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만나 매일매일 이메일로 보내오는 글귀들로 위로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쩍 20년이 흘렀네요. 쉽지만은 않았던 지난 세월, 변함없이 제게 위로가 되어준 아침 편지에 감사를 전합니다. 2022년 새해도 잘 부탁합니다. 네, 저도 잘 부탁합니다. 이 네 분 외에도 많은 분께서 아침 편지를 통해서 삶의 힘이 되었다. 코로나로 힘들던 이런 와중에 또 감동이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었다. 아침 편지가 휴식이 되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연에 선정되신 분들, 제가 읽어드린 이분들께는 이후에 제가 추천하는 2022년 추천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피아오, 2021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때에 고돈 이사장의 비타민 같은 말씀을 듣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정주영 님이 코비드 19 2022년에는 범띠 호랑이띠의 기상과 기운으로 방역수칙 1차, 2차, 3차 부스터샷, 저도 3차까지 받았습니다. 4차, 5차, 6차 방역 패스시키고 이겨내요. 의료진, 레지던트 의사, 교수진, 간호사, 수간호사, 간호부, 조무사의 희생의 노력이 무색되지 않도록 코로나가 종식되어 너와 나 모두의 벽을 마스크 벗고 편안하게 다니고 여행하고 배우러 다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면역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면역력, 마음의 면역력. 그래서 운동들 많이 하시고요. 제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이제 그걸 모르면서 두원이 운동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육체적인 건강하시고 노력하시고 특히 이 마음의 건강의 핵심은 정서의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또 명상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 명상은 또 어디에서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옹달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웃을 일이 많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감처럼 감기처럼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좀 건강하게, 아까 글 주신 것처럼 모두가 마스크 벗고 마음 편히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얼싸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하고 335 모여서 옹달샘에서 함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도 하고 떡국도 나누어 먹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때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기부사 옹달샘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또 세대를 거듭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음의 비타민 아침 편지가 4.0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언젠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옹달샘의 이 자연, 메타버스를 접목한 기억 저장소 리멤버 옹달샘 메모리얼 메타파크, 그리고 2년째 꿈을 키워가고 있는 국제형 대안학교 BDS, 여기에 근래 이제 K-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옹달샘 스테이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수고한 아침제기들도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